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금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오늘 좀 그만해요. 어저께는 참 많이 추웠는데요. 어저께는 영하 7도라 그랬던가요? 근데 오늘은 4도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날씨는 그만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주말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주말을 아주 즐겁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회의에서 회의 주재원들의 발언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뭐냐? 내용 아주 그것 때문에 보수들 대환영이에요. 지난번 탄핵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탄핵 재판이 있잖아요. 언제? 그러면 그 탄핵 재판에서 기각이 되면 그러면 그 탄핵을 발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그런 의원들한테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당내에서야 한동훈 파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펄펄 뛰고 난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보수 측에서는 대환영입니다. 또 일반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전에요. 지금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6개 꼼수 법안이라고 있죠. 6개 법안을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잖아요. 그거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사용하기로 했다. 거부권을 하기로 했다. 거부권의 이유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거부권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아주 잘했다. 한덕수 총리가 잘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 그래서 총리 공간, 총리실 이쪽으로 아주 그냥 꽃이 화려한 화환이 그냥 나갑니다. 아주 엄청나게 나가대요. 완전히 그냥 그 공간을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고요. 지난번엔 대통령 용산에 대통령실에 계엄을 잘했다. 대통령 지지한다 해가지고 그냥 환히 1.4km인가 얼마가 차안이 있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또 대통령 공간 한남동 이태원이요. 이태원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그 주변에다 환히 그냥 질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 국민들이겠죠. 애국 국민들. 야측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건 여하튼지 총리가 이번에 거부권 사용한 거 아주 보수 측에 있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대찬성합니다. 양곡관리법 같은 거 말이죠. 자기들이 돈 내는 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정부의 돈 예산 가지고 쌀값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농사 짓는 걸 갖다 몽창 정부가 사들인다. 정부가 보장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런 정표는 못 되잖아요. 지금도 정부 수매하는 것도 쌀이 몇 년씩 돼가지고 쌀이 그냥 변질되고 그래가지고 그거 자꾸 이렇게 바꾸잖아요. 순환하잖아요. 해마다 일정 부분은 수매해야 되니까 정부가. 여하튼 한덕수 총리가 정말 어찌 갈 건가가 걱정 많이 했는데 아주 제대로 아주 강한 리더십을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비실비실한 한덕수 총리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빡 뜨고 있습니다. 아주 빡 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 국회 추천하는 3명 여지껏 그냥 내팽치고 있다가 이제 자기들이 더 도움될 것 같으니까 강성이 있는 재판관 헌법재판관 추천 3명을 청문회를 해서 결의해가지고 야당 단독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행정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으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임명할 거냐, 거부할 거냐 하는 건데 한덕수 총리가 거부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잘했습니다. 거부 이유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해 드리는 거. 그 규정에 대행이 임명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그래서 그것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6인 대법관으로 6인 체제 헌법재판소 판사로 심의를 하기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6인이 심의하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만 해도 기각을 하면 탄핵안은 자동 기각이 되어버립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왜? 6명 이상 찬성을 해야 되게끔 헌법재판소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안은 기각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석동훈 변호사가 지금 현재 계엄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변호사들 구성되어 있잖아요. 변호사지. 윤 대통령 변호사. 거기에 가담된 석동환 변호사. 윤 대통령하고 아주 절친하던 그 석동환 변호사가 이번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라는 얘기를 조목조목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어요. 내란이라고 하는 거 잠깐 또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그거 혼동하면 안 돼요. 내란이라는 것은 어느 그 단체의 이득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대통령을 갖다가 뭐 엎어버린다든가 정부를 엎어버린다든가 어느 단체를 엎어버린다든가 그래서 이득이 생기게끔 자기들의 이득이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게 내란인데 내란이라는 얘기요. 대통령이 뭘 더 무슨 이득을 있으려고 내란입니까 그게. 왜 폭동을 합니까? 폭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규정은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고 정부를 잡고 있고 현직 대통령인데 왜 내란이에요 내란이. 대통령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 통치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통치. 대통령 권한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대통령 중심지 중심 국가에서는 대통령 권한이 최고 아니에요 대통령이. 전에 문재인이가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 그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고 말이죠.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뭘 갖다 주든지 뭐 하든지 북한에 뭐 하든지 그런 거 통치권이라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북한하고
뭐 도로를 연결한다 해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거기다 또 기차 철로를 놓고 했는데 그 저기 전기를 보내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보도 보셨잖아요. 북한에서 딱 때려 부셨어. 다 폭발시키고. 근데 그쪽에 그 이북에다 그거 해준 거 아닙니까? 그 돈 들어가고 뭐가 아니에요. 그게. 그거는 일반인들이 하게 되면 그건 처벌받습니다. 이적 행위도 되고 북한의 적을 이롭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처벌 얘기도 안 나오고 탄핵 얘기도 안 난 이유는 뭐냐? 통치권이다 그래. 통치권. 근데 이번 계엄은 대통령이 국가가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마비가 되고 행정기관이 이럴 수가 없고 국회에서 그냥 입법 독주를 해가지고 그냥 입법 폭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산 빵을 꽉꽉버려. 장관들 갖다 그냥 여러 명을 갖다 그냥 뭐 법무장관 무슨 국방장관 무슨 저 감사원장 그냥 빵빵 그냥 탄핵을 열어요. 20몇 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검사 뭐 그냥 우리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끌 수가 없다. 선거는 또 선거 문제가 자꾸 부정선거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의 얘기 들으니까 이건 나라가 이러다는 망쳐 아주 홀딱 망하겠다. 그래서 비상수단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 대통령이 없어요. 국회에서는 완전히 일방 독주야. 협상도 뭣도 없어. 아무리 얘기도 없어. 자기들 얘기 그냥 하고 싶으면 막 해 그냥 막 결정해 그냥. 192명이니까. 그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 야당은요. 여당이 잘 되는 거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꾸 태클을 걸고 자꾸 허리띠를 자꾸 그냥 끌어내려. 왜? 그 사람네들은요. 어떻게든지 여당이 잘못하고 여당이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다음에 정권을 좀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이 국민들의 불만을 가니까. 근데 자꾸 부추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좁쌀 정치인들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좁쌀 정치인. 여하튼 그렇고요. 그건 그렇게 여러분들 보도들 보셨을 거고 이 보도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되질 않는데요. 권성동 의원. 지금 권성동 의원 이 법관 출신 아닙니까? 검사 출신. 강릉의 아주 토백이 강릉 출신. 권성동 의원 얼굴 좀 보여드릴까요? 권성동 의원 원내회의에서 거기서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좀 보시자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정했다. 당연하죠. 아주 참 좋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옳은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예요.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주장했다. 옳은 말이야. 아주 옳은 얘기예요. 이어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았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대표 권한대행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원내대표니까요.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양곡관리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파탄 6법으로 규정하며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제2 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 보고 거부권을 사용하라 그런 얘기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얼음장 놓은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려라고 촉구했다. 아,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아, 이 권성동 의원의 이 말 때문에 지금 아주 보수 측이 대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무슨 얘기냐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탄핵을 28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지껏 정치를 해온 70여 년 역사 중에 다 엎은 것보다 더 많아.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있는 이 상태에서 28번 탄핵안을 만들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일을 못해. 전부 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제출이 되면 그동안 직무가 정지되면 일을 못해. 거기서 대행자가 있거나 거기서 무슨 부책임자가 한다 하더라도 책임 있게 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부가 일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정부가 일을 못해. 정부가 일을 뭐예요? 내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예산이고 집행이고 뭐 관리고 감독이고 이거 하는 거예요. 아, 정부가 없으면 이 나라가 물러가고 돌아갑니까? 근데 그냥 탄핵이야. 그냥 탄핵. 이번에 대통령도 그래서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도 일정 부분 견제력이 있어야 된다. 국회를 견적하는 게 있어야 된다. 책임이 있어야 된다. 아주 100번 옳은 얘기입니다. 100번 옳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겠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판결이 나와가지고 거기 무혐의 또는 뭐 기각, 각하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책임도 없어. 아니 그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이라는 거는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도움되는 이익이 되는 쪽에서 마음 놓고 말을 해라. 마음 놓고 말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냥 매일 그냥 정부나 흔들고 정부한테 탁을 걸고 이렇게 가는 건 국가와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너무 무한했으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기각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기각됐다. 그러면 직무에 복귀하고 본연의 임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 외교라든지 예? 외교 뭐 수출 문제 이런 외교에 나설 수 있는 문제, 국가 이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이런 게 전부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총리가 대행한다 하더라도 총리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잖아요. 왜? 자기 대통령이 아니니까. 지금 임시 대행이니까.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국가가 손해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처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요. 아주 100번, 1000번, 1000번 옳은 얘기죠. 권성동 의원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보수는 대환영이에요. 전부 보수는 대환영이에요. 왜냐면 국회의원들도 그래야 탄핵이고 입법하는 거 남발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아마 찔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당내에서도 그 찬성업한테 찔리겠죠.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아니 국회의원들 책임 안 지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예? 입법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입법을 하고 그 사람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을 적용하라고 그랬지. 누가 매일 그냥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또 말하는 거야. 그냥 거짓 만들고 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요. 거짓말 만들고 그냥 저 가짜 뉴스 만들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정 부분 물론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법적 책임도 있겠지만요. 국회 자체 내에서도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요. 아주 적극 찬성입니다. 권성동 의원 최고입니다. 아주 요즘에 권성동 의원 떠요. 그래서 이번에 뭐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없으니까 한동훈이가 아웃됐잖아요.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을 갖다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당내에서 그 원내에 있는 사람들이 좀 하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전에 외부에 들어섰잖아요. 외부에서. 그래서 다 그냥 뭐 성공적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뭐 나경원 의원, 뭐 권성동 의원, 뭐 저기 그렇게 얘기들을 오르내리는데요. 거기에서 뭐 권영세 의원이 양반이죠. 용산 출신, 용산의 그 지역구인데 그렇게 그 사람들인데 좀 지금은 볼 때는 나경원 의원이 조금 나은 것 같은데요. 권성동 의원이 지금 리더십을 발휘해서 좀 이렇게 끌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으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겸할 수 있게끔 거기다 힘을 실어주자. 뭐 이렇게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비상대책위원장도 권성동 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탄핵 찬성 의원들 그분들에 대해서 기각되면 거기서 처벌이 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해야 된다. 그 얘기한 일은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 시민들, 특히 요즘에 강화문에 나가서 그냥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 저기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서 그냥 집회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냥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애국 국민들 이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이번 토요일 날 뭐 1000만 명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강화문 쪽에. 여러분들 이번에 지켜보세요. 뭐 시간 계시면 마음에 있는 분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는 거죠. 아마 세계가 놀랄 겁니다. 옛날에도 한번 10월 3일 날, 10월 9일 날 뭐 1000만이 모였느니, 뭐 300만원이 모였니, 뭐 얘기들 했는데요. 그 당시도. 한 2년 전인가요? 그랬었죠. 하여튼 이 권성동 의원 이번에 아주 그냥 따끔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응급히 책임져야죠. 나라가 이게 뭡니까? 이게 외국에서 한 걸 물어보겠습니까? 이게. 내란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만든 프레임이지 대통령이 왜 내란이에요? 일반인이 했으면 그건 내란이 되는 거죠. 그건 내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군 장성이 했다든가 어떤 뭐 정치권에서 했다든가 뭐 무슨
어떤 그 이득을 위해서 그런 단체가 폭동을 일으켰다. 그렇게 돼서 많은 사상자도 나왔다. 사상자도 나왔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내란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한 일은 10번 얘기해도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그건 고유권한이라고 그러는 거야. 통치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에 해당 안 된다. 많은 법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저도 여지껏 살아온 그 이 법 지식으로는 대통령이 내란이 될 수가 없다. 그거는 통치권이다. 따지자면 직권남용. 그러니까 권한남용, 대통령이 있을 적에 권한이 남용이 된다는데 권한 남용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도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통치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김정은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뭐 퍼주고 뭐였다 그때 막 그랬잖아요. 그 북한에 뭐 핵 만들 것도 없다, 뭐 만들 기술도 없다, 내가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그래고 땅에 지금 묻혀 있잖아요. 문재인도 이북 가서 무슨 남한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도고다리에서 그게 김정은이한테 UFS 주고 뭐한 거 그거 막 따지고 그때 엎을지 못하는 이유가 통치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통치권. 그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선거가 자꾸 부정선거라고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기각시키고 안 돼. 그러니까 비상수단을 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밝혀보자. 부정선거가 있는지 좀 밝혀보자. 그거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껍데기 총 들고 국회 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이 지금 국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한 말이 지당하시다.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보수들이 대찬성이에요. 당연하지. 그냥. 여하튼 지금은 앞으로 결과가 탄핵 재판이 끝난 이후에 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재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리 거기에 대해서 딱 이렇게 치고 나간 거는 한번 거기서 예고를 한 거예요. 너희들 당신들 앞으로 이게 잘못되면 처벌받을 수 있어.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같이 재판에도 안 나가고 피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 특별 송달해가지고 법무부 직원이 국회까지 와가지고 집에서 그 송달하는 걸 안 받니까 국회에 차려서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물론 이재명 같은 대표도 처음이지만 법적 지금 현재 의혹을 갖고 있는 거, 죄 의혹을 갖고 있는 거 지금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그저께 이화영이 재판 끝나는데 북한 이북 송금 800만 불 송금했다는 거, 그 재판 2심에서 재판 받았는데 먼저는 9년 6개월 1심에서 받았는데 9년 6개월 이번에는 22개월이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7년 8개월 조금 깎아주긴 했는데요. 2심에서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10년 넘을 것이다 그랬는데 7년 8년이 됐어요. 7년 8개월도 그것도 아주 중죄입니다. 이북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800만 원 갖다 물줬다면 7년 살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요. 무기 아니면 아마 20-30년은 아마 살 겁니다. 근데 어떤 이유선지 또 7년 8개월로 그 2심을 확정지었어요. 이제 대법원 남았는데 대법원에서는 뭐 법리 심판이니까
그대로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화영이 경기도 그 당시 부지사 이북에 돈 갖다 주고 저기 했던 그 쌍방울 김성태가 된 거, 돈 된 거, 거기에 대해서 7년 8개월 2심에 확정받았으면 거기에 이 사람은 그 종범이야. 이건 부하 신부름꾼이야. 여기에 주범은 누구냐? 몸통은 누구냐? 이재명이거든요. 이재명이 이북에 방문하기 위해서 만들고 다 뭐 팜 갖다 만들고 뭐 이게 저 하우스 짓고 이런 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요 이제 이재명이는 아는 최하 뭐 주범이니까 그러니까 10년은 넘습니다. 거기 종범이 이화영이가 7년 8개월 2심에 확정이 끝났으니까 거의 확정된 거예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면 거기 주범은 이재명이는 최하 10년에서 20년까지는 받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저기 이화영의 따블 15년을 받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만 여하튼지 이재명이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법원에서 죄가 있다, 사실이다, 인정한다. 이거를 이번에 이화영을 통해서 확인되게 된 겁니다. 이재명이 요즘에 그렇게 방탄은 국회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죄는 죄대로 가는 겁니다. 예? 죄는 죄대로 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다시 한번 권성동 의원한테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밀어붙이세요. 여하튼 이번에 탄핵만 전국만 잘 이끌면 권성동 의원 뭐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그냥 뭐 앞장설 겁니다. 앞장설 거예요. 요즘에 야당에는 이재명이보다 우원식이 국회의장이 대통령 민주당 후보로 1순위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이 떨어졌대요. 우원식이. 우원식 국회의장 어제는 대통령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논의를 했다, 얘기를 했다, 말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보도되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보면 알 겁니다. 이재명이 몇 번 사실 낫죠. 우원식이 나온다면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신경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뭐 오세훈이 뭐 홍준표 뭐 저기 저 누구예요? 저 원희룡이 뭐 김문수 이렇게 많이 얘기 나옵니다만 그거는 두고 봐야 되고요. 아주 국민의힘에도 강한 리더십을 갖는 그런 대통령 차기 후보가 있어야죠.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복귀하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국민의힘에도 힘이 실리고 우파들이 더 딸딸 뭉쳐서 아마 나라가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성동 의원이 바른 말을 했다. 우리 그 우파 보수들이 대환영적으로 하는 아주 옳으신 말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요일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보람이 있는 희망찬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